많은 사람들이 코너 맥그리거 하면 자신만만하고 상대방을 조롱하는 천재 격투기 스타를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매우 평범한 백완공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UFC 최초로 2체급 챔피언에 성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종합 격투기 선수인 코너 맥그리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똘끼 넘치는 성격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의 진지한 모습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대표 격투기 그리고 무술 전문 채널 차분한 효도르입니다. 코너 맥그리거 성공 스토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던 코너 맥그리거는 유소년 축구팀에도 활동을 했습니다. 만 12세부터 복싱을 시작한 그는 복싱 코치도 일반인이 아닌 아일랜드 대표로 올림픽을 2번이나 출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추어 복싱 유소년 대회에서 우승을 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역시 떡잎이 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완공을 하면서 격투기 수련을 병행했는데요. 그렇게 1년 동안 경력을 쌓고 훈련을 하고 바로 프로 선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전에서 1라운드 TKO 승리를 거두고 승승장구를 하며 작은 단체들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어느덧 대충 13년이 지났네요. 맥그리거 선수의 첫 종합격투기 경기입니다. 네, 파란색 트렁크가 풋풋한 20대 초반의 코너 맥그리거 선수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화끈합니다. 경력이 별로 없는 두 선수의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스파링의 냄새도 나죠. 그래도 네, 첫 경기 치고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콤비네이션 제대로 들어갑니다. 역시 코너 맥그리거. 아무튼 이렇게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코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단체들을 쓸어버리면서 이름을 알리고 UFC까지 진출하고 지금은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가장 유명한 종합격투기 선수입니다. 코너 맥그리거는 프로 종합격투기 선수이지만 사실 운동은 복싱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메이웨더와의 복싱 경기에도 그만큼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너 맥그리거를 평범한 백완공이라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가난한 백완공이라고는 안 했죠. 네, 백완공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헝그리 파이터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저택에 산다는 루머가 있기도 했지만 그냥 단지 조금 부유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무튼 첫 경기를 TKO로 승리한 맥그리거는 백완공은 적성에 안 맞는다며 그만두고 그대로 종합격투기에 매진하게 됩니다. 경기도 화끈하고 뒤돌려차기 같은 화려한 태권도 발차기를 보여줘서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는데요. 어느 순간 트래쉬 토킹, 네, 말 그대로 상대방을 도발하는 쇼맨십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그의 트래쉬 토킹 스타일이 차엘 소넨과 비교를 많이 당하기도 했지만 사실 지금 보면 맥그리거를 당해낼 사람은 없죠. 잠시 그의 말싸움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의 원본은 UFC Fox이며 자막은 유튜버 화이트썬님이 제작하셨습니다. 맥그리거와 디아즈의 말싸움 배틀 풀버전 링크는 영상 설명에 첨부하였으니 화이트썬님의 영상도 들어가셔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너 맥그리거의 트래쉬 토킹이 최근 들어서 수위가 높아졌다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사실 그는 알도와의 싸움에서도 굉장히 수위가 높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로 하나 들자면은 그는 지금이 21세기가 아닌 과거였다면 알도를 잡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브라질 놈들을 싹 다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일을 할 수 없는 약해 빠진 놈들은 모조리 학살했을 거라며 굉장히 위험하고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트래쉬 토킹이 진심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가 조제 알도와 체드 멘데즈와의 경기를 관중석에서 해설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서 코너 맥그리거는 매우 객관적으로 두 선수의 격투기를 평가하고 두 선수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며 알도는 최고의 선수라고까지 찬양을 합니다. 이때 코너는 알도와의 경기가 잡힌 것도 아니었으며 멘데즈와도 싸우기 전이죠. 이렇게 과거에는 상당히 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그리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 현재 똘끼 있는 모습은 캐릭터라는 말도 꽤 있습니다. 아무튼 과거로 돌아와서 2013년 4월 UFC에 입성한 코너 맥그리거는 마커스 브리메지와 붙어 1라운드 3분 53초 만에 KO를 시키며 승리를 따냅니다. 진짜 잘합니다.
이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죠. 미국의 아일랜드 혈통 사람이 4천만 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미국이 뒤집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트래시 토킹과 화끈한 격투 스타일, 그리고 옷까지 잘 입는 코너 맥그리거는 바로 유명세를 탑니다. 더스틴 포이리에, 데니스 시버 등 상위 랭커들을 연달아 잡으면서 그는 쾌속 승진하죠. 그렇게 챔피언십 경기의 기회를 얻은 코너 맥그리거, 상대는 바로 10년 동안 연승 행진을 해온 패더급의 절대 강자 조제 알도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며칠 앞두고 알도가 갑자기 갈비뼈 부상을 입어 체드 맨데즈와 잠정 타이틀전으로 경기가 수정되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초반에는 엎치락뒤치락했던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맥그리거 선수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하지만 맥그리거는 맨데즈에게 테이크다운을 허용하면서 그는 레슬링이 약점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했죠. 어찌되었던 맨데즈 선수는 곧 체력이 방전되고 이를 눈치챈 맥그리거는 2라운드에 맨데즈를 피니쉬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맥그리거의 펀치력이 강한 것은 이미 수차례 검증되었지만 그의 파워는 봐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3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알도와의 경기가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워낙 유명한 일화라 크게 길게 소개는 하지 않겠지만 이 두 선수는 경기가 잡히기 전까지 1년 가까이 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신경전이라는 신경전은 모조리 다 쏟아부었죠. 그리고 경기는 13초 만에 종료됩니다. 지금 봐도 소름 돋네요. 네. 근데 사실 이 경기는 경기 내용 자체보다 팬들의 리액션이 더 소름이 돋습니다. 그때 당시의 열기를 한번 더 느껴보시죠. 10년 동안 연승 행진을 해온 알도를 13초 만에 KO를 시키고 나서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 주먹도 쓸 줄 아는 진짜 챔피언이라고 주장하는 코너 맥그리거. 열광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전설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번 세계의 반응 보시죠. 알도를 꺾고 패더급 챔피언이 된 코너 맥그리거. 그는 갑자기 두 체급 위에 있는 웰터급 파이터인 네이트 디아즈와 두 번의 치열한 경기를 하며 1승 1패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이 두 경기는 워낙 공격적이고 언행이 거친 두 선수가 부터 크게 흥행은 성공했지만 맥그리거의 평소 체급도 아니었고 벨트나 랭크가 걸리지 않은 순수 오락성 경기들이라 팬들과 격투기 분석가들은 패더급 선수들에게 챔피언의 기회 좀 주라고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타이틀 방어를 안 한다는 이미지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패더급 벨트를 반납하라는 말이 나오던 시절, 그는 갑자기 자신의 한 체급 위인 라이트급 챔피언인 에디 알바레즈와 경기를 잡습니다. 두 체급 위인 디아즈와도 비슷한 기량을 보였으니 한 체급 위 정도는 할만하다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알바레즈가 일반 챔피언도 아니죠. 라이트급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던 때라 사실 이번 경기만큼은 맥그리거가 불리할 거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맥그리거는 패더급 벨트를 반납하지 않은 상태로 라이트급 벨트에 도전했으니 패더급 선수들에게는 더 짜증나는 소식이기도 했겠죠. 네. 근데 그는 정말로 알바레즈 선수를 KO 시켜버리면서 두 체급의 챔피언을 동시에 하는 최초 UFC 선수가 됩니다. 절대로 무시할 만한 선수가 아닌데 맥그리거의 타격에 맥을 못 맞추네요. 압도적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죠. 네. 아니, 그렇게 하라는 챔피언 방어전은 안하고 느닷없이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복싱 경기를 발표합니다. 메이웨더는 이 경기를 위해 은퇴를 깨기까지도 했죠. 종합격투기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코너 맥그리거와 복싱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플로이드 메이웨더. 두 선수는 언행이 거칠고 실력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는 비슷한 면모를 보였지만 메이웨더는 치고 빠지는 아웃복서 스타일이라 파이팅 스타일 자체는 두 선수가 꽤 다릅니다. 아무튼 아무리 복서 출신이라고 해도 아무리 종합격투기에서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50승 0패의 레전드 복서를 이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맥그리거 입장에서도 UFC 경기로는 상상도 못할 만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마다할 리가 절대 없었죠. 결과는 당연히 메이웨더 선수의 압승. 경기 자체는 화끈했고 모두가 예상한 초반 KO도 아니었고 경기가 10라운드나 지속된 만큼 꽤 재미있는 시합이었습니다.
특히 맥그리거의 복싱 스킬이 절대로 부끄럽거나 흉할 정도로 못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두 선수의 클래스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데이나 화이트 회장은 맥그리거에게 2018년 상반기에 방어전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그는 육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로 2018년 말에 돌아올 것이라며 사장님의 말을 완전히 까버립니다. 그렇게 맥그리거는 벨트를 박탈당하죠. 그리고 하빕 선수와 경기가 열릴 거라는 떡밥이 던져진 지 2년이 가까이 되는 2018년 10월 6일에 그는 복귀전을 치릅니다. 이때 경기를 치룬 하빕 선수는 무패이기도 하고 레슬링의 천재라는 소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맥그리거 선수의 후배인 아르템 선수와 시비가 붙은 적이 있어 맥그리거 선수네 캠프와 하빕 선수네 캠프는 이미 경기가 잡히기 전부터 사이가 매우 험악했습니다. 결국 맥그리거는 유명한 버스 사건으로 경찰에 끌려가 재판까지 받게 되고 모든 게 개판이 되는가 싶었으나 어찌어찌하여 어쨌든 경기는 2018년 10월에 열립니다. 이때 당시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맥그리거는 자신의 후배인 아르템 선수가 하빕 선수에게 불려나가 약간 혼났다는 얘기를 듣고 정확히는 가볍게 뺨을 맞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소식을 듣고 격분하고 자신의 무리를 들고 하빕 선수가 타고 있는 버스를 찾아간 것입니다. 하빕 선수 보고 버스에 나와 싸우자고 했지만 하빕 선수는 나오지 않고 버스에서 얌전히 기다리죠. 그리고 맥그리거는 계속 하빕 선수에게 도발을 하다가 옆에 있던 손술에 폴리를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버스의 유리창은 깨지고 안에 있던 선수들은 부상을 입고 어떤 선수들은 시합이 취소되기까지의 맥그리거는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일도 생기죠. 네, 어쨌든 이 경기는 2018년 10월에 열리게 됩니다. 맨데즈전에서 보여주었듯 그래플링에서 약세를 보였으며 1라운드에는 테이크다운 방어를 하는가 싶었으나 결국 테이크다운도 허용하고 체력도 방전되고 스트라이킹에서도 밀리기 시작하며 모든 면에서 압도당합니다. 경기 중간 맥그리거는 욕을 하면서 파운딩하는 하빕 선수에게 그전까지 있었던 일은 비즈니였을 뿐이라고 하지만 하빕 선수는 사과를 받아주기는커녕 경기가 끝나자마자 케이지를 뛰어넘어 맥그리거 선수 코치진과 싸우러 객석에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모로 격투기 평판에 해가 되는 사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다 정리되기도 했으나 일부 팬들은 격투기가 점점 프로레슬링처럼 스토리화되고 있다며 질타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019년 2월이네요. 맥그리거 선수는 위스키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맥그리거 선수는 이야기도 많고 떡밥도 많고 논란도 많고 특이한 점도 너무 많아서 소재가 계속 나오네요. 예, 기회가 된다면 맥그리거 선수의 격투기 스타일 분석과 그의 트레이닝 스케줄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차분한 효도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